제가 요즘 영어 책을 놓은 게 네. 아이가 이제 저희 아이는 일찍 영어를 좀 시작하다 보니까 얘가 어느 정도까지는 올랐는데 이 위를 못 치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왜 이 위를 못 치고 나갈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아직 나이가 어리고 사고력 자체가 확장이 안 되다 보니까 얘가 심한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서 문제를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영어를 버리고 국어력을 많이 높여서 사고력과 문해력 이런 것들을 많이 높여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와, 우리 민효님 몇 달 사이에 교육 전문가 되셨어. 아, 저 이제 컨설팅 좀 하고 다니려고요. 강연이랑.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 반갑습니다. 저는 전민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진짜 저희 집이 난장판이었는데 네. 이 시간들을 거듭하다 보니까 좀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의 어떤 의무는 더 늘어나는 것만 같아서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떤 의무죠? 하는 걸 못 봤는데. 전민기 씨가 집에 잘 안 들어와서 그래요. 아, 외박하는 남자 만드나요? 아니, 네. 아이랑 또 둘이 있을 때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정민여 씨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들이 와 비슷비슷하더만. 고민들이. 난 사실 다른 여자랑 결혼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댓글 보니까 다 똑같더라고. 맞아요. 내 마음, 생각을. 엄마 마음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정민여 씨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네. 오늘은 말이죠. 어벤져스가 뭉쳤습니다. 네, 우리 이제 초반에 어려울 때 도와주셨던 두 분 계시잖아요. 아니, 너무 반갑더라고요, 진짜. 뭐 잘 되니까 떠나가지고 미안하게도 고생만 하고 그냥 꿀은 우리만 빨게 되는. 맞아. 네,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어쨌든 두 분 좀 먼저 모셔볼게요. 자, 방송을 오랜만에 해서 이분이 어떻게 할지 좀 걱정은 됩니다만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일반인 두 아이의 아빠 박중창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중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떠셨어요? 좀 막 방송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 한다든지. 네, 욕심은 좀 있었는데 방송 잘 챙겨보면서 요새 조회수 네. 많이 올라가서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나를 왜 안 부르고 있을까라는 고민 해보셨나요? 이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어떤 이유죠?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존재가 미미해서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가 제작비 절감 때문에. 저희가 열악하다 보니까 돈 많이 생기면 다시 부를 테니까 좀만 더 담금질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활약이 중요합니다. 네. 자, 이분은 저희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모래밭에서 맞아. 진짜 뼈대를 굵직굵직하게 세워주시고 잘 되니까 떠나신 네, 우리 정말 우리의 멘토. 제 마음속에는 1번 멘토예요. 네, 우리 이은경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더 화사해지셨어, 선생님. 그렇죠. 나이 들수록 화사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잘 되니까 떠났다고 하셨는데요. 떠나니까 잘 되더라고요. 아니요. 왜냐면 선생님 팬분들이 처음에 저희를 굉장히 잘 다져주셨고. 맞아요. 제가 가장 좋았던 거는 얼마 전에 오프라인 강연을 갔는데 네. 어떤 분께서 저는 유치원 아이의 엄마고 정전부부 팬이라서 그걸 열심히 보다가 선생님을 알게 됐고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하시더라고요. 진짜요? 지어내면 안 돼요, 이런 거. 왜 지원해요 지금 비싼 밥 다행이다, 먹고. 다행이다.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워낙 반가운 분들의 좀 오프닝이 길었는데 오늘은 말이죠. 신학기 맞이 공부 습관 대점검. 오. 이때. 이상하게 이런 거는 네. 학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해가 바뀌었을 때 반짝하기 마련이거든요. 한두 달 정도. 아니, 그렇지만 잘못된 습관을 만약에 바로잡아야 한다면 그 또한 지금 시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전민기 씨의 생활 습관은 어떻게 좀 바로 잡을 생각하셨습니까? 뭐 이제 해가 바뀌었는데. 안 좋은 습관이 있나요, 제가? 투성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바꿀 생각이 없고요. 자, 그렇다면 네. 신학기 맞이 공부 습관 대점검. 아니, 어떤 것들을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선생님? 꼭 필요한 것들을 하고 있느냐, 불필요한 것을 열심히 하고 있진 않았느냐. 네. 이 부분은 조금 날카롭게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또 찌른다. 불필요한 거를 열심히 하고 꼭 필요한 걸 놓치는 게 또 많은 엄마들이 하고 있는 실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초등학부모님들의 특징인데요. 알고 싶고 너무 궁금한 건 많아요. 실제로 아는 건 없는데 들은 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도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것도 해야 된다더라. 저거는 안 하면 안 된다더라. 맞아. 하는 게 점점 많아져요. 네. 그래서 진짜 중요하지 않은 건데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기형적인 모습이 초등 고학년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가장 좀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대표적인 굳이 예가. 지금 안 해도 되는데 엄마들이 막 시간 많이 들이고 열내면서 하는 것. 대표적인 예가
3, 4학년 친구들의 사회과학 복습 문제집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다시 푸느라고 울고불고. 사회과학이요? 네. 왜 그러냐면 초등시기는요. 점검을 하실 때 항상 뼈대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뼈대가 뭐냐면 국영수예요. 무조건 국영수. 국영수는 중등 이후에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워낙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되지가 않는 과목인데 국영수가 약해가지고는 절대로 전체적인 성적, 전체적인 실력을 말할 수가 없는 대표적인 과목. 바꿔서 말하면 사회가 아무리 잘해도 국영수 안 돼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꿈에 가까이 가기는 어렵다. 지금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보통 5살, 6살, 7살 때 엄마들이 영어를 막 달리다가 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영어에서 수학으로 옮겨갑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한 1, 2학년 수학을 막 달려요. 그 달리다 보니까 우리 애가 수학머리가 그렇게 썩 있어 보이지는 않아. 그럼 내가 이제 또 안 달린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회과학인 것 같아. 맞아요. 정확하죠, 선생님. 새롭게 나온 과목이면서 뭔가 어려워 보여요. 그쵸. 그리고 우리 애만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대표적인 과목.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입시를 결정하는 국어가 빠졌죠. 요새 국어 중요하다고 저희가 여기서 여러 번 강조했거든요. 네, 국어 없이 지금 영어, 수학 그리고 사회과학으로 어떻게 막 입시를 해보려고 하시는데요. 네. 국어가 탄탄하지 않으면 어렵다. 문해력이란 말 너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되게 지겹다, 피곤하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10배 이상 중요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왜냐면 요즘에 모든 과목이 해석이 안 돼가지고 못 푼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국어 읽기 안 되는 애들은 사회과학 교과서를 봐도 못 읽어요. 어차피.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엔 뼈대를 중시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엄마를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아, 네네. 영어를 미친 듯이 하다가 수학으로 갈아탈 때 아, 본인 얘기였군요. 네. 영어는 이쯤 하면 됐어. 영어를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해줘야 돼. 영어는 거의 내팽개 쳐놓고 수학에 몰입을 합니다. 네, 약간 지금 그런- 1년 넘게 영어책을 안 읽히고 갈아탄 있거든요. 거예요? 네, 갈아탔어요. 가는 남자 게 아니야. 갈아타듯이. 네. 남자는 왜 나와?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어쨌든 신학기 필수 공부 과목을 이제 국영수 말씀해 주셨지만 네. 저학년과 고학년 약간 좀 분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전통적인 저학년, 고학년 구분은 1, 2, 3학년은 저학년, 4, 5, 6학년은 고학년이었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3학년 엄마들이 슬퍼하세요. 아, 우린 저학년 아니에요. 맞아. 3학년부터는 여기로 넘어가야 돼. 저희는 굉장히 비장하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3학년은 굳이 두 파트로 나누자면 3학년은 고학년에 넣어주시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이 변하고 과목이 변하는 시기가 3학년이에요. 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3학년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성숙하기 때문에 3학년이면 고학년 취급을 해주면 또 애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부모님들도 고학년 정보를 그때부터 모으셔야 되는 시기이기 네. 때문이에요. 딱 박중창 씨 둘째가 예. 3학년이잖아요. 이제. 네, 맞습니다. 네. 3학년 됐습니다, 이제. 뭐 네. 변한 게 있나요? 마음가짐 이런 것들 중에. 애가 변한 거야? 자기도 이제 저학년 아니라고 생각하더라고, 확실히. 네, 아까도 오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사춘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춘기 되면 아빠 나는 뭐 어떨까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언니가 있으니까 확실히 조금 더 빠른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집안 분위기 좀 달라집니까? 엄마가 애 3학년 되니까 뭔가 좀 더 비장해진다든지. 또 쥐어 잡으려고 공부로 네. 더 시키더라고요, 확실히. 네. 3학년 올라갈 때. 방송 전에 봤는데 박중창 씨는 보니까 저랑 똑같더라고요. 아. 애 교육은 몰라. 여기 와가지고 과자나 사주고, 와, 음료수나 사주고. 내가 딸한테 하는 질문 보고서 아주 그냥 학을 떴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요즘 공부 잘하고 있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 스스로가 볼 때. 야, 이런 질문 너무 안 좋아요. 우리 프로그램 안 봤죠 요즘에. 봤습니다. 네. 진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1, 2학년을 이제 묶고 저학년. 3, 4, 5, 6학년으로 묶었을 때 네. 근데 결국에는 초등학생은 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국영수를 좀 위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국영수지만 학년에 따라 힘을 줘야 되는 과목은 다르다. 아, 그거 좀 설명해 그거 좀 주세요. 알려주세요. 네, 국영수를 덩어리로 해서 쭉 끌고 갈 수는 없어요. 1, 2학년은 국어죠. 국어. 흔히 영어라고 생각하세요. 혹은 빠른 엄마들은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국어를 이때 못 잡은 애들이 내내 힘들어하는 게 입시예요. 그렇구나. 네. 주변에서 막 영어 달리고 수학 달리고 난리가 났죠 지금. 그죠? 네. 막 주변에 그죠? 네, 네. 부모님들이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하시는 이유는 해야 된다라고 느끼기 때문이 아니고 주변에서 하기 때문이거든요. 내일만 안 하면 불안하니까. 네, 이게 진짜 필요한지 지금이 적기인지 모른 채로
그냥 일단 시작을 하는데 국어예요, 사실은. 국어 중에서도요, 읽기 능력, 읽기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 시기. 그럼 읽기 훈련은 뭐 어떻게 앉혀놓고 읽어! 이게 아니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더 많이 읽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생각 때문에 제가 요즘 영어 책을 놓은 게 아, 네. 아이가 이제 저희 아이는 일찍 영어를 좀 시작하다 보니까 얘가 어느 정도까지는 올랐는데 이 위를 못 치고 나가는 거예요. 어머, 네. 그래서 내가 왜 이 위를 못 치고 나갈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아직 나이가 어리고 사고력 자체가 확장이 안 되다 보니까 얘가 심한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서 문제를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결국은 영어를 버리고 국어력을 많이 높여서 사고력과 문해력 이런 것들을 많이 높여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와, 우리 민효님 몇 달 사이에 교육 전문가 되셨어. 아, 저 이제 컨설팅 좀 하고 다니려고요. 강연이랑. 충분히. 네. 네, 책 쓰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워낙 국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에게 요즘 딱 맞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죠? 웅진 싱크빅 아시죠? 네, 알아요. 바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웅진 싱크빅에서 네. 라이브 올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라이벌이 뭐예요? 그 라이브로 선생님이 아이들과 수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안에 뭐 신문 읽기도 있고 구구단 19 곱하기 19를 쉽게 하는 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 재밌는 수업이 많네요. 네. 그치만 이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거는 독서와 문해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취향 독서 클럽이라고 하는 아이에게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선생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께 오늘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처음에 이제 가입을 하고 네. 뭐 수업을 고르고 수업이 고르는 것도 그 학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다도 있고 아이들이 똥 이야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이가 자기는 보물과 관련된 주제로 수업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또 지가 픽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보물이란 주제를 픽을 했잖아요. 그러고 네. 나면은 책이 와요? 4권이 옵니다. 아, 보물 관련한 책이? 네, 보물 관련한 책이 이렇게 오는데 먼저 뭐 두더지 아저씨의 보물찾기 요게 이제 1주차 수업에서 우리 아이가 읽고서 같이 수업한 내용이고 나에게 진짜 보물이 있다면 스페인 아동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네. 책이. 그리고 이제 멋진 콩이라는 또 책이 있고 발명가 로지의 빛나는 실패작이라는 주제에 맞춤 책이 4권이 옵니다. 이 책을 읽고 이걸 바탕으로 선생님과 같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저희 이제 국어 선생님 모셨을 때 책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이 내용을 서로 대화하면서 해야 된다. 근데 저도 사실 바쁘고 귀찮으니까 네. 내가 못하겠으면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고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엄마 앞에서 좀 표현하는 걸 부끄러워하거든요. 남자아이고 좀 많이 부끄러움을 타는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이 아이가 선생님과 같이 1대1로 수업을 했을 때는 막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표현도 잘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사실 뭐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누군가 다른 누군가에게 배우는 걸 좀 네. 더 쉬워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참여를 되게 잘 끌어주는 게 뭐냐면은 선생님이 아이들의 집중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 보이거나 뭐 아니면 사탕 줍니까? 아니, 아니 그런 거는 어린이집 다닐 때나 해야죠. 그 순간순간 선생님이 아이의 관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잘했다고 격려해주면서 뭐 이 안에서 좋아요 하트를 누른다든지 뭐 도장을 찍는다든지 네.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또 아이들의 흥미를 많이 끌어올립니다. 참 잘했어요 도장은 여전히 유효하군요. 네. 네. 그런 그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너무나도 소중한 뭐예요, 워크북. 이 취향 독서 클럽 보물 주제에 맞춰서 음. 워크북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게 그때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책을 읽고 한두 줄이라도 그 책에 대한 설명을 스스로 한번 써보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뭐 대단한 독후감을 아이에게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하지도 않고요. 네. 아이들이 재밌으면서도 또 책에 대해서 이해도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독후 활동이 참 중요한데 이걸 집에서 엄마가 일일이 해주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죠. 네. 다만 그런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학도 사실 1 더하기 1부터 시작하듯이 이거를 뭐 했다고 해서 첫 시간부터 이 아이가 이 책에 대해서 뭐 줄줄이 논문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제 책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첫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네가 찾고 싶은 보물을 그려서 표지를 꾸며봐라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렇게 그림 그리는 활동들도 같이 들어가 있고 우리 애는 참 그림에서도 성격이 나오지 않아? 뭐예요 이거? 약간 정갈하잖아 애가. 그리고 전유건의 보물은 연필이래. 왜요? 공부 열심히 해. 또 해몽이 좋네요. 공부 열심히 아니죠. 연필이 왜 보물이겠어요? 내가 원하는 걸 뭐든지 그릴 수 있고 오. 쓸 수 있고. 네. 참 아이의 생각을 못 따라갑니다, 엄마가. 저는 그냥 딱 연필과 지우개를 보면서 와 우리 아이 됐어라는 생각을 또 헛된 희망을 가져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 가장 좋아하는 스티커 붙이기. 그래서 이제 보물을 선물해 두더지 아저씨가 숲속 동물들에게 주려고 보물을 챙겼어. 각 동물들에게 알맞은 보물 스티커를 붙여줘라는 그 칸이 있는데 요건 이제 아이가 책을 잘 이해했는지 근데 그게 어떤 질문과 응답 형식이 아닌 이렇게 스티커 붙이기로 아이의 흥미 유발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저학년 아이들을 뭐 짧게는 30분, 1시간 자리에 앉혀두는 것 자체가 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중간중간에 호응을 유도하고 잘했을 때 스티커나 뭐 좋아요 이런 것들을 주면서 네. 또 아이들이 좀 더 재밌게 몰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좀 안에 장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눈높이를 높게 갖지 마시고 아이가 책을 읽고 내 생각을 정리하는 첫 출발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웅진 싱크빅의 라이브올 정말 저는 적극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부수적인 효과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면 엄마 아빠에게 그 자유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 이게 아주 또 꿀맛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그 안에 있는 그 프로그램 중에 신문 읽기. 야, 이런 것까지 우리 아이가 쫙 해준다면 네. 부모로서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사실 나는 이거를 신청하고 싶었거든. 아,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근데 애가 거부 반응 올까봐 일단은 애가 좋아할 만한 걸로 네.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 텐데 네. 1, 2학년은 어쨌든 국어에 좀 올인해야 되는 시기. 네. 이때 놓치면 다른 과목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지금 그렇죠. 지적을 해주셨고요. 네, 항상 이 힘을 줘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실 때 갈아타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윤현님 눈 마주쳤어요 지금. 자, 힘 줘야 되는 걸 집중. 그거를 5 이상의 힘을 들여서 하고 나머지 과목들을 이제 다 합쳐서 5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3, 4학년에서는 영어죠. 영어. 3, 4학년에 영어를 해야 돼요? 네. 이전까지 내려놨는데 다시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의 영어는 듣기 위주 그리고 흥미 위주. 그런데 3학년부터의 영어는 좀 본격적으로 이 아이가 영어로 된 텍스트를 읽기 훈련을 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읽기. 네, 영어 실력은 무조건 읽기 능력 테스트입니다. 네. 얼마나 독해가 잘 되느냐에 따라 이 아이의 성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뭐 우리가 지금까지 막 몇 년 동안 또 뱃속에서부터 영어 듣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때부터 들어왔으나 실제로 입시에서 입시가 100이라고 한다면 듣기의 비중은 10 혹은 20. 읽기가 나머지.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읽기의 기반을 단단히 다져야 되는데 그때가 3, 4학년이다. 네, 생각하시고 할 수 있는 한 수학은요, 선생님? 수학. 할 수 있는 수학 지금 이제 끊어지지 않게 근근히 하고 있는 중이었어야 돼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수학은 되게 기본적인 문제집들로 쭉 가고 있는 상태여서 5학년 혹은 빠른 친구들은 4학년 정도부터는 심화 네. 혹은 응용 혹은 아이가 할 수 있다면 최상위 아시죠? 네, 이런 거 하고요. 5학년 이상부터는 선행도 아이가 소화할 수 있다면 치고 나가줄 수 있는 학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 유튜브가 좋은 게 여기서 이제 뼈대 잡아주시잖아요. 그 중요한 내용들이 전에 또 다 저희가 짚었던 내용이에요. 맞아요. 우리 한 번 이렇게 거는 정리하고. 한 번 봐선 안 돼. 보다가 뭐였지 하고 돌아가서 다시 복습해야 됩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 2학년 때 국어하고 3, 4학년 때 영어하고 자, 이제 5, 6학년 때 그럼 수학 달리나요? 수학 달리기 시작해서 중등은 수학이다. 3년 내내. 3년 내내요? 네, 거의 다른 과목들은 수만 붙어 있다라는 느낌으로 가시고 중등 3년 동안 수학을 얼마나 깊이 있게 했냐에 따라서 얘 대학 입시가 달라진다. 지금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선생님 네. 이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로 위에 학년 엄마나 뭐 바로 위에 학년 엄마 듣는 것보다는 한참 좀 아이를 키운 엄마들의 이야기가
같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지금 약간 수학에 힘을 너무 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제 막 선행도 하고 심화 문제도 풀고 나가니까. 근데 이거는 굳이 지금 그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부터 심화나 선행이나 최상위를 풀어줘야 얘가 네. 계속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저학년, 중학년 정도의 기본 정도로만 쌓아왔던 친구들은 언제든 할 수 있게 되는데 네. 그 시기가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데도 계속적으로 푸시를 해서 저학년, 중학년 때부터 어려운 문제를 너무 많이 풀게 하는 건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지만 네. 못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흥미와 자신감을 동시에 잃게 만드는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유건이가 받아들이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어찌됐건 지금 기본 푼다고 계속 기본만 풀지 않는다. 기회가 온다. 기회가 왔을 때 잡자. 이렇게 중학교 생각하시면 때도 좋겠어요. 그러면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쌓여있는 아이들은 그 기본기와 문해력과 사고력이 쌓여있는 아이들은 초등 고학년, 중학교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려운 문제들과 선행들을 시작을 해도 따라갈 수 있다. 저희가 이제 여기 나오신 선생님들이 선행과 관련해서도 뭐 약간의 이견들은 있었지만 네. 거의 비슷했던 게 너무 초등학생들 막 앞서가서 막 중학교 거 풀고 이러지 말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결국 지금은 남들이 옆에서 막 화려한 기술 쓸 때 막 내가 뒤처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본기를 더 탄탄하게 다져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아이들 너무 불쌍해. 뭐가 불쌍해 지금? 다른 애들은 이렇게- 더 하고 있어.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기 때문에 네. 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놀이 시간보다 사실 네. 더 중요한 게 이 수면 시간인데 잠을 잘 자야지 뇌 발달도 되고 집중력 뭐 그리고 기억력, 인지 네. 능력에도 이게 또 잠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수록 잠을 오래 자느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잠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그 다음날 하루를 망쳐요. 그 전민기 씨 같은 경우에도 네. 잠을 잘 못 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이제 어깨나 목 이런 데가 좀 뻐근해가지고 잠을 잘 못 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수면 공감 우유베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2부 자리와 함께 협업해서 제작을 했고요. 무려 160만 개 이상이 팔린 제품이에요. 제가 그리고- 들어가서 봤더니 네. 이미 뭐 엄마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베개고 네. 상품평이나 그 점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맞습니다. 리뷰가 10만 개고요. 이게 특허받은 오분할 구조 라텍스 후레이크 칩으로 만들어진 경추 베개라 네. 이 C커브 지지력이 우수하고 어떤 자세로 사용해도 편안합니다. 제가 사실은 거북이 목이랑 네. 척추 측만증 때문에 베개를 아무거나 못 빼요. 그래서 아예 안 베잖아요, 저는 전민기 원래 씨는 안 뺐는데 베개를. 그 이유가 너무 높아도 불편하고 너무 푹신거려도 불편하고 너무 딱딱해도 오. 불편한데 이 우유 베개는 정말 제 몸에 맞춘 것처럼 딱 들어맞더라고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힘이 팍팍 넘치는지 아시겠죠? 알겠네요. 바로 이 우유 베개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오늘 좀 네. 부부간의 사랑도 가능합니까? 아, 여기 프로그램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아이 진짜 어쨌든 네. 성인 베개부터 어린이 베개까지 개인 맞춤형 베개 선택이 가능하도록 네. 다양한 라인업이 구성을 갖추고 있고요. 네. 뒤척이는 아이, 잘 깨는 아이, 연령에 맞는 우유 베개 사용으로 바른 숙면 습관 만들어서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전 부부만의 특별 할인 쿠폰을 지급하거든요. 선착순 50분께 드리고요. 할인율 20%. 와, 이거 대박이야. 20%면. 네, 사용기한 7일이니까 네.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남편 베개는 먼저 사지 마시고 우리 아이 베개 먼저 사셨다가 맞아요. 좋다 싶으면 이제 남편에게도 갑니다. 그리고 아이 몰래 한번 배보시고 어린용으로 구입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면 공감 우유 베개였습니다. 우리 중창님 이제 따님이 3학년 됐잖아요. 네, 3학년 됐습니다. 거기 이제 원고에 뭔가를 엄청 네, 적었어요. 막 적었습니다. 네, 제가. 뭐 질문이라든지 질문 좀 궁금한 점. 적어봤습니다. 네, 선생님 하나. 말씀 들으면서 네. 저도 뭐 그렇지만 와이프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이제 기본을 얘기하셨는데 이제 와이프 입장에선 우리 애가 기본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되게 헷갈려 할 것 같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그 기본이 뭔지를 모르니까 계속 시키는 게 더 많아지고.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정답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최상위 그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너 뭐 하니 하고 했더니 뭐 기적의 기적의 계산법, 예, 연산. 네, 그다음 최상위 수학 뭐 하고 있고 뭐 이런데 아까 뭐 얘기하신 거 하는 것 같아서 전 선행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나름 선행을 좀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네. 6학년 되는 그 큰아이 말씀하시는 아, 3학년이요. 3학년이 지금 네네. 네네. 이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첫째는 내려놨어요. 첫째요? 근황 좀 알려주세요. 첫째는 좀 자유로운 영혼이라. 둘째를 예. 공부
밀어주기로 첫째한테 했구나. 조금 네, 힘을 네. 빼고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 수학을 한번 다뤘었어요. 가정 내에서 이 아이의 레벨 테스트 하는 법을 또 오. 저희가 썸네일로 뽑아놓은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다들 헷갈려요. 우리 아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늘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좀 더 높게 아니면 아예 그냥 평가 절하한다든지 이게 좀 굉장히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좀 극과 극의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들한테는. 그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고등에서 다시 초등부터 중등을 이렇게 거꾸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그 생각을 해요. 오. 내가 다시 키운다면 어떻게 키울 네. 건지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초등에서의 어떤 디테일한 차이는 고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학기 빨리 시작하거나 한 단계 더 어려운 문제집을 한 달 먼저 푸는 것. 혹은 어떤 특정 원서를 3학년 때 읽는 아이와 4학년 때 읽는 아이 이런 정도의 차이는 고등 입학을 앞두고 정말 무의미하다. 네. 중요한 말씀이네요. 아니 근데 그 얘기 알아요. 저희도 아는데 막상 이게 현실에서 누구 아이는 뭐 푼다더라 막 이러면은 맞아요.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엄마를 끊으셔야 돼요. 아. 그럴 정도로 주변 때문에 하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 근데 저는 돈은 걱정을 안 해요. 네. 돈 있으니까 시키시겠죠. 문제는 아이의 시간과 에너지를 굉장히 낭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었는데 울고불고 싫다는 아이를 굳이 시켜서 그렇죠. 애 마음 상하고 나는 나대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면서 돈은 돈대로 썼고 애는 그거 하느라 다른 거 못했고 그러면서 나름 정말 열정적으로 시켰는데 남는 건 없어. 실력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정말 실력이 쌓였는지는 모를 일인 거예요. 제가 옆에서 지켜본 정민이는 우리 아이의 자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어떤 에너지와 체력이 좀 무한하다고 좀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경계하셔야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평일 내내 좀 힘들었고 하면 얘도 사실 집에서 쉬는 시간, 가만히 있는 시간도 필요한데 주말엔 놀아야지 하면서 또 주말에 더 막 밤 11시까지 굴리면 왜냐면 아이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얘가 제- 왜냐면 월화수목금에 다 공부하느라 힘들었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이가 좀 체력적으로 좀 버거워하는 부분이 좀 보이는데 엄마들은 우리 아이는 지치지 않는다라는 좀 착각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네. 그게 그 두 가지 마음인데 어쨌든 저희 아이도 일찍 공부를 많이 시작하다 보니까 얘가 스트레스나 그 놀이에 대한 늘 갈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주말에 가서 좀 에너지 발산해주는 느낌으로 제가 열심히 데리고 다니긴 하는데 그거랑 이제 또 두 가지는 안 그러면 이제 전민기 씨가 집에서 계속 TV 보여주니까 그거보다는 나가서 뛰어노는 게 낫겠다 싶은 거죠. 필요합니다. 예, 휴식이 필요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학년별로 네.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초등학교 때 그 작은 차이는 고등학교 20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엔 말씀해 주신 대로 기본을 다지는데 좀 더 충실하셔라. 아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아까 그러셨잖아요. 다시 내가 만약에 초등학교 때로 거슬러 탁 이렇게 올라간다면 로드맵을 만약에 짜주신다면은 네. 지금 말씀드린 이게 저의 정석. 네. 아. 다시 가도 저는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저는 초등 저학년부터 이렇게 전학년에 걸쳐서 정말 많은 독서를 시켰던 엄마거든요. 네. 독서 하나에는 진심이었다 생각하는데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더 시킬 거예요. 독서를 왜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책을 근데? 진짜 많이 읽혀야 되는구나. 읽기가 탄탄하니까 겁날 게 없다. 그 정도군요. 이렇게 됐어요. 부럽다. 먼저 저렇게 그 길 가보신 분들 말씀 중요합니다. 후회되는 건요. 그때 이거를 조금 더 시킬 걸 읽기 말고. 더 시키지 못해서 후회되는 건 없어요. 오히려 너무 많이 했던 것들 다른 시간을 오히려 독서 쪽으로 좀 더 뺐어야 된다라는. 저만의 생각이면 저도 이렇게까지 확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중등을 마무리하면서 중학교 때 친했던 엄마들끼리 이제 같은 예비 고등 엄마들끼리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이제 엄마들도 서로 다 고등학교가 뿔뿔이 흩어져서 가다 보니까 이제 서로 경쟁자가 아니게 되니까 이제와 호심탄회하게 말해요. 중학교 때는 제 신경전 장난 아니었어요. 막 이제와 말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때 그거 그렇게까지 안 했어도 됐을 것 같아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네. 제가 이제 막 5살, 6살 아이 키우는 동생들한테 영어 유치원 굳이 보내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정민여 가라사대가 된 거죠. 난 네. 3년을 보냈지만 굳이 그냥 많이 놀려 책이나 읽히고. 느낌 아시겠죠? 네.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뭐 7세 한 1년만 보내라. 요 정도까지 얘기하거든요, 제가. 맞아요. 비슷한 마음인 거네. 네. 바로 앞에 있으면 참 이게 놓는 게 쉽지 맞아. 않고 뭔가 계속 꾸역꾸역 밀어넣고 싶은 그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와, 이 순공 시간을 잘 점검해야 된다라고 여기 쓰여져 있는데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순공 시간을 점검하라. 순공 시간이 결국 최상위권의 키죠. 순공이 뭐예요? 순수하게 공부,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본인이 생각하면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알았던 것을 더 익히는 그 과정이 일어나는 순수하게. 그러니까 순공 시간의 반대가 뭐냐면 수업 듣는 시간이에요. 학원 다니면서. 그렇죠. 듣는 시간. 근데 만약에 그 학원이 앉아서 공부를 시키는 학원이면 학원에서 순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형식의 문제인데요. 네. 우리 아이들은 순공 시간을 확보하기가 정말 힘든 이유가 하루 종일 학원 다니지. 듣습니다. 그치. 듣는 공부를 하죠. 아침부터 듣고 잠깐 쉬었다가 학원 가서 또 듣고. 들은 건 엄청 많아요. 입력이 됐는데 이게 내 안에서 익어지지 않고 내 것이 되지 않은 채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냥 이렇게 스치고 약간 흘려듣기 느낌이 되는 거예요. 한국말인데 다 흘려듣기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아이가 들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고등은 또 완전히 다른 세계던데, 고등에서 이 아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슨 학원에 다니냐 혹은 선행을 어디까지 나갔냐가 아니라 순공 시간을 체크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정말 네, 본인이 집중해서 순수하게 배운 것을 익히는 시간이 얼마나 확보가 됐느냐. 그래서 막 이제 찾아보고, 저희 아이도 관심이 많으니까 막 찾아보는데, 네, 막 소위 말하는 최상위권들의 공통점, 순공 시간을 평일에 4시간 이상 확보를 했다. 할 수 있는 스케줄을 본인이 만드는 거죠. 평일에 4시간. 하루에 4시간이라는 네, 뜻이에요? 하루에, 평일 하루에. 와. 고등학교 그렇게 늦게 끝나고 학원도 갈 텐데, 그럼에도 4시간씩을 확보하는 그 루틴을 본인이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는데, 이건 고등의 얘기니까요. 자, 네. 우리 아이는 4시간 할 수 없습니다. 초등으로 다시 와볼게요. 잠시만요. 그럼 네. 선생님 보세요. 손 드셨어. 마음이 급해가지고. 손 들고 발표하세요. 고등학교 때 4시간을 순공을 하려면 네. 초, 중 때 학원을 다니면서 그 흘려듣기를 많이 해야지 이게 가능한 거 아닌가요? 흘려듣기 기술이 생긴 거죠. 아. 집중하는 척하면서 눈은 선생님을 보면 분명히 집중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 딴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쌓이는 이게 아이들도 그러면 정말 많습니다. 학원을 보내놨다고 그 아이가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라는 게 전 지금 뒤통수 세게 맞은 것 같거든요. 네. 학원 개수를 줄이더라도 혼자 스스로 책상에 앉아서 스스로 공부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초등학생 때 좀 만들어줘야 됐다. 그 습관이잖아요, 그 또한. 요즘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과부하가 될 만큼 많이 배워요. 맞아요. 너무 많이 배워요. 네네. 그 중에서 자기 거가 되는 것은 극히 일부. 네, 그럼- 그러니까 공부 시간에 비해서는 실력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럼 고등학생이 4학년이니까 뭐 초등학생은 뭐 한두 시간 정도로 조절해주면 되는 걸까요? 그럼요. 네, 제가 그냥, 그러니까 이게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네. 하도 좀 정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정말 이렇게 정했던 거는 학년 곱하기 30분. 학년 30분? 곱하기 30분. 네. 아, 그럼 이제 우리 아이는 2학년이 되니까 딱 한 1시간 시간. 공부하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공부 습관, 공부 경험이 많았던 아이들은 그것에 비해서 많이 할 수 있겠죠. 네. 엉덩이가 무거워지고 본인이 공부를 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이제 막 시작한 아이는 6학년이라 하더라도 6 곱하기 30분에서 3시간을 소화할 수 없는 거죠. 이 아이들은 30분부터 올라가야죠. 다시 처음부터. 네, 맞아요. 네. 야, 그럼 아이가 학원에 가서 막 3시간, 4시간 앉아있는 거는 아이의 그 순수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빼야 하는 거고. 네. 근데 어릴 때는 좀 학원을 다녀야지 그나마 애가 좀 엉덩이 힘이 생겨서 앉아있는 거 아닌가요? 혼자서 이렇게 자기 주도 학습이 잘 되는 아이가 그거는 좀 있나?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산 증인입니다. 제가 이제 제일 잘했던 게 학원에서 메인 앞에쯤 앉아가지고 듣는 척을 엄청 잘했어요. 뭐요? 우리 애도 좀 열심히 듣는데. 선생님들은 제가 왜 성적이 안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해. 그러나 나는 진짜 거기 앉아서 듣는 뭐 척하면서
딴 생각하고 집에 와서 사실 혼자 앉아서 공부하는 그 습관이 없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제가 고등학교 이후에 좀 미끄러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저는 이게 너무나 와닿아요. 네, 또 하나 착각하시는 게 그러면 학원 숙제는 공부로 치지 말아야 할까요? 쳐야죠, 선생님. 그것 때문에 1시간 앉아 있는 건데. 그런 생각 하시는데 학원 숙제는 맞습니다. 순공이 맞고요. 다만 선생님께서 내주신 숙제를 하는 것일 뿐, 그러니까 본인이 어머니 제가 오늘부터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볼게요. 이렇게 마음을 먹지 않았다고 해서 엄마들이 자꾸 공부로 안 쳐주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배운 것을 익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순공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다행입니다. 심화 문제 한 6문제 풀면 1시간 금방 가거든요. 네. 이 순공에 대해서 제대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네. 네, 학원 숙제도 순공이라는 점, 적정 시간 아까 알려드렸죠. 아이에 대신 맞춰가지고 그 기준으로만 삼 때 좀 부족한 아이들은 더 시간 줄이시고 더 잘한다면 좀 더 늘리시는 유연하게 시간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옹진 라이브 올 했잖아요. 네. 순공 시간을 늘리는 데 있어서 이 옹진 라이브 올 굉장히 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자기 또래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선생님과 줌 수업을 하는 그런 독서 프로그램 수업인데요.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또 함께 하다 보니까 또 막 신이 나서 잘 수업에 집중해서 참여를 하기도 하고 다른 아이의 생각도 들으면서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도 있겠더라고요. 사고의 깊이나 다양성을 좀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같고요. 이게 뭔가 좀 예약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시스템인 거죠? 맞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프로그램 시간대를 선택해서 그 시간대에 모인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과 수업을 하는 거죠. 네. 이 순공의 습관 한번 옹진 싱크빅 라이브 올로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시간은 확보가 됐습니다. 네. 근데 결국 습관이에요. 네. 우리가 뭐 계속 옆에 붙어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 저는 제일 어려운 게 아이의 그 작은 습관 하나하나 만들어주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 순공의 그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지 너무 막막하거든요. 그럼 지금 궁금한 건 네. 이번이는 어떤 식으로 그 1시간의 심화 문제를 풀고 있나요? 저랑 이제 앉아가지고 네. 혼자 풀라고 냅두면은 이게 본인이 혼자 풀 수 있는 거는 잘 푸는데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오거나 자기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이제 조금씩 몸이 베베 꼬이면서 짜증이 나면서 연필을 떨어뜨리면서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물을 갑자기 찾지 않나요? 네, 맞아요. 물 마시러 많이 가요. 네, 맞아요. 애들 사막에서 공부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제가 컨디션이 좋거나 제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아 그래 잘 앉아봐 하면서 이게 같이 옆에서 문제를 봐주면서 혹은 저도 같이 풀면서 야 누가 우리 맞출 수 있나 문제를 한번 좀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풀기도 하는데 제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피곤하거나 이제 시간이 부족할 때는 왜 이거 몰라 기억 못해? 앞에 장 넘겨봐봐 막 이제 이러면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맞아요. 우리 엄마표, 부모표 공부의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기복이라는 거. 아, 완전 공감된다. 네, 이게 선생님께 이렇게 수업을 맡기는 경우에는 그분은 프로시잖아요. 네. 직업인이시기 때문에 본인의 감정이나 컨디션에 따라 이렇게 기복이 덜하죠. 어쩔 네. 수 없이. 자, 그런데 이렇게 같이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하시려면 나와 상관없는, 나의 상태와 상관없는 시스템 안에 아이를 넣어주셔야 돼요. 오. 우리 집에 시스템이 있다. 어떤 시스템이 세팅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학기의 목표는 시스템을 한번 적용해보고 도입해보고 이대로 해가면서 성공 횟수를 늘려가자. 거의 실패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해오던 그게 기복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도 그래서 책 읽고 나서 애한테 이제 스티커 붙여주고 뭐 칭찬 스티커 이런 거 하다가 한두 달을 반짝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가장 자괴감을 느끼는 포인트가 그건 것 같아요. 네. 나는 왜 꾸준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그래놓고 애 좀 크잖아요. 쟤는 왜 꾸준하지 못할까? 내가 꾸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꾸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저희 애는 왜 이렇게 꾸준함이 떨어질까요? 자꾸 그러시는데 네. 우리가 꾸준했으면 모두 다 다이어트에 성공했겠죠. 그렇죠. 애들도 똑같고 애들은 그 과정을 배워가는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공하는 날도 있다. 실패하는 날도 많지만 성공했어. 그리고 지난주에는 딱 하루 성공했는데 이번 주에는 이틀이나 성공했어. 이렇게 성공의 횟수를 늘려가 주시고요. 이 기복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은 내가 지나치게 개입을 하고 있으면 나의 존재감이 너무 커요. 그래서 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존재감을 줄여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아이들이 선생님 그래도 이제 2학년인데 방에 가서 혼자 허리 쫙 펴고 공부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면서 막 비싼 책상과 비싼 의자를 사주고 아이가 거기 막 그림처럼 앉아서 공부하는 걸 자꾸 꿈꾸시는데 애 마음은 밖에 있죠. 아직 너무 사랑하잖아요, 엄마 아빠를. 그쵸. 네, 밖에서 뭐 하는지 너무 궁금하고 같이 있고 싶고. 네. 그래서 싫다는 아이를 방에 넣지는 마시고요. 같이 계시되 내가 컨디션이 좋은 날 지나치게 개입해서 친절하게 대해주지 마시고요. 또 아닌 날 갑자기 방에 들어가서 눕지도 마시고요. 우리 집에 뭐 CCTV 달아놨어요? 왜 이렇게 잘 알아? 항상 같은 거리에 계시면서 엄마는 항상 엄마 걸 하세요. 아이 걸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얘가 혼자 풀 수 있는 문제가 절반이 넘잖아요. 네. 그렇죠. 하루에 6문제를 푼다면 적어도 3문제 정도는 본인이 해결을 할 거예요. 그럼 시작할 때 먼저 혼자 풀 수 있는 문제 다 풀고 엄마한테 얘기해줘. 네. 그러면 이제 엄마는 우아하게 책을 보는 척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아이가 3개를 풀기도 하고 4개를 풀기도 하고 어떤 날은 2개밖에 못 풀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라서 엄마는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좀 아꼈죠. 그렇네. 문제 풀 동안 조금 어느 정도는 쉬었죠. 쉰 상태에서 아이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이제 문제를 보면서 모르는 모든 문제를 내가 대단한 기술로 다 알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네. 목표는 하루 한 문제라도 그냥 꾸준하게 계속 내가 설명해서 같이 풀게 하고 내가 다 이걸 풀 수 있지 않는 부모님도 많으세요. 네네, 모르겠더라고요. 학년이 올라가면 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져요. 3학년인데 내가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난다라는 기분이 들 거예요. 엄마 선생님 아니에요.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는 사람인 거지. 그러면 결국 본인이 씨름해서 풀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들은 지금 학원의 도움 받고 있잖아요. 네. 학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분들 계세요. 되게 무리하게 워킹맘이시고 애가 셋인데 애들 문제집을 본인이 새벽에 풀어서 다음날 오후에 막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러다가 오래 못 가요. 그래,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물론 그것도 이제 힘든 일이고 너무 애쓰시는 건 알겠는데. 그럼요. 네.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엄마의 에너지도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셨죠? 되게 웃긴 게 제가 이제 기분 안 좋을 때 애 옆에 앉기만 해도 애가 내 무드를 읽어. 내 코에서 약간 이 분노 게이지가 이렇게 나오는 걸 애가 읽더라고요. 숨의 온도가 다르잖아요. 그거 당연히 있죠. 저한테 연애 시절에 사랑도 그런 식으로 줘서 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유건이 마음이 아빠 마음인 거죠. 그 중창님 어떠세요? 지금 아내분께서는 아이와 막 씨름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저렇게 적절하게 치고 빠지길 잘 하고 계신 것 같나요? 말씀해 주셔서 딱 기억이 나는 상황이 제가 이제 집에 퇴근했을 때 냉기가 흐르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럼 거의 대부분이 저 때문은 아니고 사실 이제 와이프가 애들 집에서 많이 공부를 케어를 하는데 거의 채점마다 열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채점마다 열받는 상황이 틀려서 열받는 것보다는 베끼거나 아니면 뭐 답안지랑 거의 똑같은데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거의 뭐 찍는 거죠. 뭐 아니면은 그냥 귀찮으니까 찍어서 그래서 제가 학원 그냥 보내라. 차라리 너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반성하게 또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와이프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학원을 그냥 보내라 차라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더 열받거든요. 엄마 입장에서는. 네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차라리 와이프한테 돈을 줬어야 되는데 제가 아, 고생한다 하고 책임감을 더 그래서 화가 난 부여하고 거예요, 와이프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외부로 돌리려고 했는데 저는 와이프 스트레스 줄이려고 한 건데 와이프 입장에서 아 이게 조금 더 약 올랐을 수도 있고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그럴 거면 애 학원을 보내라 하면은 학원 보내고 나서 또 숙제도 어차피 엄마 몫이거든요. 예, 그게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의 다른 편들을 또 보시게 되면 문제 개수를 줄이고 스스로 네네. 푸는 힘을 길러주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이 양을 많이 정해주면 막 빨리 끝내려고 하니까 예, 막 답안지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좀 조정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공부 시간이 무조건 물리적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공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아이들 혼자 공부하는 거 이걸 순공 시간으로 봐도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선생님? 그렇지 않죠. 네. 왜요? 아이가 혼자 공부해야 순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순공과 혼공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혼공은 혼합된 공부가 아니고 아까 선생님이 뭘 섞어서 하는 공부냐 막 그러셨는데 혼자 하는 공부를 혼공이라고 하는데요.
혼공은 정말 이 물리적으로 내 몸 자체가 혼자 앉아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공부를 하는 그 시스템을 말하는데, 순공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미묘한 차이가 있네. 예, 그럼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이 혼공이네. 자기주도 학습과 혼공이 또 달라요. 왜요? 네, 이 미묘한 차이를 잘 이해하시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자기주도 공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혼공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독학을 하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이것들을 스스로 깨우치려고 내가 계속 혼자 스스로 이걸 가지고 붙잡고 늘어지면서 어떤 공간적으로도 혼자 있지만 이것을 배우는 그 도구 자체가 수업을 통해서가 아니라 혼자 자기가 깨우침을 통해서 가는 그런, 사실은 좀 우리 아이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종류의 공부일 수 있어요. 예. 근데 지난번에 우리 왜 수학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개념을 교과서를 보면서 본인이 이해할 때까지, 이 개념과 원리를 이해할 때까지 그거를 쭉 읽고 생각해보고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개념을 보면서 이해하고 깨달아져서 그것들을 자기 걸로 만드는 걸 혼공이라고 하는데요. 초등식의 혼공이 어려운 이유는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거든요. 맞아요. 네, 정말 이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른이 옆에서 함께 해주는 그 과정이 초등의 공부인데요. 그래서 엄마표가 같이 하시거나 학원의 도움을 받거나 뭐 학습지의 도움을 받거나 하는 건데요. 자, 자기주도 학습을 착각하시면 무조건 혼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자기주도는 어떤 거냐면, 내가 이 과목을 공부할 때 이 수업이 필요하면 갖다 쓰는 거예요. 난 이 학원에 이 선생님의 이 수업이 일주일에 몇 번 필요해 라고 느껴질 때 그때 적절하게 가져다 쓰고 이제는 더 안 필요해 하면 그냥 끊으면 되는 거예요. 학원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자기주도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인강이든 학원 수업이든 과외든 필요한 만큼 갖다 쓰되 순공 시간은 확보하면서 본인이 그거 모든 것들을 결정을 본인이 하는 거죠.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고, 그러기 때문에 학원 수업을 갖다 쓰고, 이게 만약에 내가 마스터가 됐어? 그럼 이제 그 다음 계획을 착착착착 세워 나가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라면, 혼공은 정말 내가 혼자 머리 싸매면서 이거 학문에 깊이 들어가는 거네.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순공에 대해서 혼공과 착각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1시간 만들어줘야 돼 하면서 아이를 1시간 동안 방에 넣고 못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순공은 아이가 배운 걸 익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네. 식탁에 뭐 동생이랑 엄마랑 같이 앉아서 하더라도 본인이 익혔다라고 한다면 그건 순수하게 공부한 시간이고요. 네, 물리적으로 혼자 있어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거 가장 어려우면서도 잘 안 되는 게 이 혼공이겠네요. 혼공은 정말 아이가 사고력과 문해력이 정말 많이 올라간 중고등 상위권 아이들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공부의 종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혼자 해야 된다라는 것에 너무 꽂히지 마시고, 같이 하더라도 배운 것을 익힐 수 있었다면 의미 있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순공 시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주시고, 학년이 올라갈수록은 그 순공 시간을 확보한 아이가 적절하게 수업을 활용해서 자기 주도적인 그런 공부 계획을 짜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스텝이네. 순공 먼저 체계가 잡히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주도로 가고, 그렇죠. 고학년이 되면서 자기 주도가 잘 된 아이들이 보통 이제 혼공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네. 그래서 최상위권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지나면 학원을 끊죠. 그렇네. 보통은 그때부터 피치를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학원을 끊을 수 있는 이유? 이제 어른의 설명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개념들은 다 알게 됐고, 내가 하는 거야. 이제는 본인이 해야 되는 이제 시기인 거죠. 선생님 아이들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올라갔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자기 주도까지 갔고요. 네, 목표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안에 학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은 최소의 개수로 필요한 수업만 듣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구나. 전 오늘 들은 이야기가 우리 아이가 지금 약간 넋이 나간 거 같아요. 그 루빅스 큐브를 네. 혼자 맞추는 그 과정과 너무 비슷해가지고 소름이 돋는 그렇네, 거예요. 그렇네. 처음에는 유튜브 보고 막 책으로 봐도 안 되니까 네. 그냥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하다가 그 틀리는 과정을 한 2주 정도를 혼자서 막 화냈다가 뭐 물 마시고 진정했다가 하다가 어느 순간 딱 깨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2분에 했던 걸 지금 1분까지 단축시켰거든요. 네. 그 자기가 막 패턴도
시간도 만들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공부도 역시나 똑같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주는 거를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건 진짜 유튜브 보고 따라 하는데 사실 이때는 아는 것 같지만 혼자서 못 하니까 와. 그렇다고요. 어떻게 우리 서울대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큐브 광고하시는 줄 알고. 아, 큐브 광고는 없습니다. 큐브 꼭 들어오시기를. 큐브 광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신학기 필수 공부 과목 중에 1, 2학년 때 독서, 문해력 키우는 거 바탕되지 않으면 홍콩까지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웅진 싱크빅의 프로그램 화상으로 실시간으로 질의응답하면서 수업하면서 이 책을 읽는 즐거움, 그 책에서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즐거움. 그래서 유건이도 함께 체험을 해봤거든요. 네. 이 효과가 있다는 걸 저희 부부가 직접 경험을 했고요. 네. 독서 습관하고 문해력 향상에 이 라이브 올 프로그램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웅진 싱크빅에서 나온 거라서 확실히 교육에만 투자를 많이 한 그런 기업이잖아요. 맞아요. 훨씬 더 그리고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엄마들이 이제 또 워낙 좋아하는 그 마지막에 독후 활동, 워크북 활용까지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과정이 사실 부모님과 해주기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 워크북에서 다 끊기거든요. 네. 애한테 뭔가 책을 들이밀자마자 애가 이제 엄마 놀래 이러거든요. 네, 하지만 선생님과는 가능하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신학기 맞이 공부 습관을 대점검하는 방법부터 해서 순공, 혼공까지 쭉 한번 또 뼈대를 세워봤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다른 그 선생님들 통해서 또 채워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선생님, 뭐 마지막으로 좀 아쉬운 말씀이나 뭐 더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새 학기니까 우리 어머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힘 빼자. 그게 제일 어려워요, 진짜. 지금 힘 바짝 들어 있으시거든요. 네. 네. 힘만 빼도 성공률이 훨씬 올라가는데 네. 지금 힘주다가 잘할 수 있는 아이랑 어긋나고 있진 않은가. 네,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공부도 똑같네요. 다른 사람 인스타 보면서 저 사람의 삶이 마치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럼요. 그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걸 또 한번 느껴봅니다. 예, 우리 중창님, 네. 뭐 질문 혹시 못하신 거 있으면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 뭐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나왔는데 제가 그 뿌듯한 거는 네. 저희 애도 웅진 싱크빅 공교롭게도 아주 공교롭게도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좋은 걸 하고 있었구나.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그거를 그만하라고 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고 정말 공교롭게도 내가 좋은 걸 그래도 애한테 투자해주고 있었구나라는 뿌듯함 안고 오늘 갈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방송이 다 됐네. 광고까지 여기서 연결질 줄이야. 그거 안 깜짝 도와줘도 되는데. 놀랐습니다. 뭐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예. 자, 이렇게 원년 멤버들과 이 시간은 확실히 재미도 있고 네. 내용도 알차고 우리 이응청 선생님 오랜만에 뵈니까 또 너무 반가웠네요. 네, 예. 또 종종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오랜만에 나와 보시니까 좀 편안하지 않으세요? 와, 옛날 생각 나네요. 다시 한번 또 알찬 주제 있으면 저희가 또 모실 테니까 네. 저희가 이제 광고 붙으면 단돈 10,000원이라도 좀 올려드리는. 네, 지금은 아직 안 됩니다. 저희가 아직 마이너스가 많기 때문에 좀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그럼 여러분이 이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이제 광고하는 제품들 많이 관심 갖고 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 너무 광고한다고 보기 싫어하지 마시고요. 그래야 저희 컨텐츠가 더 빵빵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이은경 선생님 그리고 박중창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배워도 끝이 없다, 그치? 지금 빨리 집에 가서 책 읽어야 될 것 같다. 나 아, 지금 힘 빼! 불안해졌어. 힘 빼라고 했잖아요.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난장판 육아 다음 시간은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정전부의 난장판 육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